미담을 줬는 하얀 색안경. 권PD의 아름다운 구설입니다. 자, 오늘 1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 우리가 흔히 라방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라방으로 인사를 드렸었죠. 정말 식은땀이 잘 흐르고요. 아무튼 그래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아주 보람찬 그런 라방이 되었어요. 네, 아주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라방을 뒤로 한 11번째 컨텐츠 제작에 돌입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불의 명곡 조용필 시편을 좀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하고 났더니 불의 명곡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초반에 좀 하고 가자라는 의미로 불의 명곡을 통해서 스타가 됐거나 또 다른 전성기를 맞았던 가수들. 불의 명곡이 키운 가수들? 저는 키웠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일정 부분 도움을 줬다. 뭐 이 정도? 솔직히 저도 많이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상자의 이세준이라는 가수가 혼자서도 무대를 꾸미는구나, 저만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 프로그램이 불의 명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연출자로서 제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가수들한테 좋은 기회를 줬다라는 것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네. 예,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일단 뭐 저는 빼고. 네. 왜냐면 명단은 없어요.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선제적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네. 저는 빼고, MC니까 빼고, 저 말고 2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는 아이돌 보컬리스트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렇게 방향을 틀기 시작한 거죠? 그 아이돌로 시작을 한 게 그렇게 길게 가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네.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 당시에 느꼈던 그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프로그램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막했군요. 더 이상 희망적이지도 않고, 반응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기존에 나왔던 아이돌 친구들은 너무 훌륭한 가수들이지만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인들이 너무 겁내하는 거예요. 이거 프로그램 잘못하면 조기 종영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시점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탑클래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수들은 나가수에 출연을 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불의 명곡은 아이돌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네. 근데 분명히 그 사이에 낀 세대들이 있어요. 나가수에는 대부분 40대 이상의 가수들 된 어느 정도 이제 방점을 찍으신 그렇죠. 분들. 예. 그분들하고 10대, 20대의 아이돌들 사이에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에 해당하는 가수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 좀 미안하긴 한데 좀 애매한 가수들. 그렇죠. 이제 그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는. 예. 홍경민이네. 그래서 그 가수들을 모아서 한번 특집을 해봤어요. 예. 그때 나왔던 가수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큰 기둥들인 G.O.D 김태우 씨,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환희, K-윌, SG 워너비 이석훈, 휘성 씨, 뭐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한 회를 했는데 네. 그 회를 딱 하고 나니까 앞으로 불의 명곡에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시야가 환해지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는 방향을 확 틀어서 이제 젊은 보컬리스트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풀 자체가 훨씬 다양하죠. 넓죠. 굉장히 넓어졌죠. 예. 그래서 9월 17일 방송에 불의 명곡을 지금까지 있게 한 방송이 아닐까 싶어요.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 주었군요. 네, 거기에 14명의 가수들을 섭외를 했어요. 누굽니까? 14분이. 서인영, 이석훈, 임정희, 신용재, 이정, 임태경, 이혜리, 홍경민, 이기찬, 고유진, 알리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뭐 쟁쟁하네요.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보컬리스트로서 대중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네. 가수들도 있어요. 지금은 다 아주 쟁쟁하죠. 예. 솔직히 그 당시에 알리나 신용재 씨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극성 팬들 빼고 대중들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진짜?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가수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불의 명곡 하면은 절대 뗄 수 없는 가수가 바로 알리죠. 불의 안방마님. 네, 안방마님이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네. 우승도 밥 먹듯이 했고, 최다 우승자인가? 역대? 최다 우승자는 아마 정동하실 거예요. 따라잡았구나. 네. 초반엔 알리가 독주했었는데. 네, 거의 뭐 독보적이었죠. 예. 심지어 우승 트로피를 놓고 볼링을 친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오, 말 되네. 네. 자, 이제 알리 얘기를 좀 시작을 하자면, 네. 저는 당시 알리라는 가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오, 진짜? 네. 근데 왜 전에 불후의 처음 만들 때 제가 왜 택시 타고 가다가 조용필 씨 음악 듣고 생각했다고. 뭐 한강 다리에서 네. 택시 안에서 비슷해요. 음. 젊은 보컬리스트들을 막 찾아당기던 그 시점에 네. 아침에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어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그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냐? 그게 알리 365일이에요. 360월. 회사 출근하자마자 그 가수를 찾아봤죠. 이미 언더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보컬리스트들 네. 섭외를 했고, 불후의 명곡의 첫 곡이 조용필 선생님의 고추잠자리였어요. 고추잠자리. 캐스팅을 해놓고 연습실에서 첫 소절을 딱 듣는데 그 안에 있었던 모든 PD들 작가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네. 이게 감탄사였잖아요. 아마나는. 네.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근데 좀 무서웠어요, 처음에 알리가. 왜요? 이름 때문에? 신들린 것 같았어요. 어머, 너무 과한 표현 아니야? 정말 무슨 신내림 받은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십자가 걸고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친구가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는 그동안의 어떤 그 보컬리스트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줬던 거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적인 뭐 어떤 느낌을 쫙 빼고 신들렸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죠. 아직도 가수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는 무대가 킬리만자로의 표범. 가사가 좀 많아요, 그게. 뭐 이렇게 내레이션도 엄청 길고. 네. 근데 그거를 퍼포먼스를 하면서 무대 위에서 그걸 표현하는데 거기서 거의 끝났죠, 그냥. 네. 예. 참고로 그때 그 알리가 들고 있었던 예. 그거 가면. 그게 막대기가 고장이 났을 거예요, 무대 전에. 그래갖고 어떻게 나무젓가락에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급하게. 그러고서 무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세준 씨도 불후의 명곡을 많이 출연해봐서 알지만 네. 그 무대 하나를 준비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말도 못하게 귀찮지 아주. 세준 씨 노래만 하잖아요. 퍼포먼스 안 하잖아. 왜 안 해요? 그 안에서 뭘 했어? 기타 치면서 노래하다가 간주 때 기타 놓고 일어나서 딱 서서 하고. 뭐 그치, 뭐 그런 정도. 근데 이 친구는 무대를 뒤집어 놓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정말 그 신들렸다라는 표현이 맞게 초창기에는 이 친구가 제 기억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나왔었어요. 매주. 살 빠지겠다.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걸 다 해내더라고요. 그거는 그 에너지예요. 네. 무대 위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그 과정들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건 웬만한 사람들은 솔직히 알리 아니면 감당 못 합니다. 하여튼 그 알리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고 1등 공신이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알리가 지금처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됐고 이게 굉장히 좋은 시너지였죠.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을 한 거예요, 알리 씨가. 네. 나와서 건반을 치면서 어떤 팝 음악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희 매니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곧 유리상자 공연이 있는데 여기 게스트로 한 번만 초대를 해달라. 왜냐면 나는 개인적인 팬심으로 그 옆에서 한번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서 노래를 하는데 역시나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알리 씨 너무 좋아해서 꼭 옆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좀 초대를 부탁했어요 라고 했더니 선배님 저 저번에도 한 번 왔었는데요. 그래서 반성을 했죠. 내가 내 무대에 와서 노래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무대들, 그 귀한 무대들을 내가 정신이 없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게스트 순서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고 듣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참 실례였네요. 알리는 약간 오늘 키워드가 신뢰입니다. 신뢰. 예. 자, 다음 가수로 넘어가죠. 예. 야, 솔직히 홍경민 씨가 좀 섭섭할 수도 있겠는데 부르가 자리 잡는데 홍경민 씨 역할이 전 진짜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알리 씨하고 거의 최다 출연 횟수를 경쟁을 할 정도였으니까. 예. 근데 이 홍경민 씨가 이제 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네. 그 처음 등장한 것도 9월 17일 방송. 보컬리스트 특집. 네. 저희가 이제 섭외 리스트를 쭉 만들다가 이제 홍경민 씨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선뜻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하고. 홍경민 씨의 그 흔들린 우정, 그 아우라가 너무 컸죠. 그리고 가수라기보다는 그냥 예능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재능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노래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여기 뭐 연기, 예능, 영화, 뮤지컬. 네. 뭘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불후의 명곡 무대에 어울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인지도라는 측면에서는 워낙 탑을 또 찍었던 친구기.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호감이냐. 그렇죠. 예.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섭외를 하게 됐는데 주변에 친한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친구는 락하는 친구예요. 원래 락커를 꿈꿨던 사람이죠. 그렇죠. 락을 너무 좋아했었던 친구인데 예. 이제 흔들린 우정으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약간 댄스의 느낌이 가미가 된 그러니까 거였고. 본조비가 되고 싶었는데 리키 마틴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걱정을 하면서 무대를 하게 된 거예요. 홍경민 씨는 그 제작진이 그런 생각했다는 거 모를 거예요. 네. 근데 웬걸? 무대 위에서 그때 마그마의 해야라는 노래 있죠. 네. 홍경민 씨가 같이 다니는 밴드 무대로 네. 무대를 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제대로 보여줬구만. 네. 네. 시간이 지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대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대요. 아, 촉이 왔구나. 네. 여기서 제대로 한번 쳐야겠다. 음. 그래서 정말 쏟아부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저희는 섭외를 하게 됐고, 네. 네. 저는 그 주변 PD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홍경민만 챙기냐?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제가 홍경민 씨를 챙기는 것처럼 보여졌을 수 있는데 홍경민 씨가 불의 명곡을 도와준 게 훨씬 많아요. 아, 리스펙이네. 한 예를 들어서 듀엣 특집 종종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모 여배우가 섭외가 됐어요. 네. 그 슬픈 언약식의 김정민 씨하고 예. 듀엣을 하게 노래방 다니면서 연습도 계속 하고 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월요일 날 녹화하면 그 전날인 일요일 날 연습실에서 연습하잖아요. 그쵸? 안 오는 거예요, 이 누가? 여배우가. 어머. 못 온다고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요. 네. 예.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죠. 안 한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누구요? 안 한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누구요? 삐처리네. 삐처리? 안 한답니다. 어.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 황당하죠. 예. 김정민 씨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민이 형 사람이 좋아서 별말 안 했지. 그거 정말 똑똑할 일이거든요. 예, 예. 아니, 왜 그랬을까?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일단 방송부터 메꿔야 되잖아. 예.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바로 홍경민한테 전화했죠. 아. 야, 너 내일 바쁘냐? 근데 경민이는 월요일은 브로웨어 녹화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아, 형 또 누가 빵꾸냈어. 척하면 척이지,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아, 이걸 해야 돼. 라든지 예. 스케줄부터 일단 체크를 해볼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홍경민 씨는 아, 그래서 무슨 노래 하면 돼? 그렇게 바로 나와주니까. 네,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기존에 하려던 곡 말고 또 다행스럽게도 김정민 씨하고 홍경민 씨하고 둘이 되게 친했어요. 예. 형 그냥 제가 정민이 형이랑 전화해서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 녹화 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녹화를 떴어요. 대단하네. 이건 제작진 입장에선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거 잊으면 안 되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부탁이 계속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거나 싫지 않냐. 네. 그랬더니 어떨 땐 정말 힘들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 때가 있대요. 네. 근데 불후의 명곡에서 들어오는 부탁은 자기는 그건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후에서 얻은 게 와이프를 얻었잖아요. 아, 그러네. 세션으로 참가한 분과 그렇죠. 인연을 맺은 거죠. 해금 연주자였어요. 그날 저도 있었어요. 네. 낌새가 있었던가요? 아니, 전혀 몰랐죠, 저는. 근데 저는 무대에서 그 대금 연주자분을 따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경민 씨는 무대에서 그걸 안 했대. 근데 지금은 이제 아내가 되신 그분께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세준 씨는 따로 소개도 해주시던데, 홍경민 씨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그게 이제 말꼬를 트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일 수도 있어. 그렇죠. 내가 큰 역할을 했네. 그렇네요. 굳이 따지자면 또.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해서 홍경민 씨는 본인이 갖고 있던 락커에 대한 꿈을 상당 부분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그렇죠. 뭔가 락뿐만 아니라 좀 약간 B급 정서를 가진 그 코믹한 무대, 그렇죠. 이런 것들도 너무 저질스럽지 않게 충분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코믹적인 무대를 참 잘 만들어내잖아요. 네. 프로그램 측에서는 진짜 고마운 가수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친구라서. 홍경민 씨에 대한 얘기 나눠봤네요. 자, 그러면은 뭐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친구가 다비치의 강민경 씨예요. 다비치의 강민경 씨. 사실 다비치는 이제 두 분이신데, 이혜리 씨, 네. 강민경 씨.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은 이혜리 씨 쪽에 비중이 있었죠. 그렇죠. 초반에. 다비치 멤버 중에 불의 명곡이 먼저 나온 친구는 이혜리 씨였어요. 아무래도. 네. 근데 저는 고정 출연을 저는 많이 선호했거든요. 알리 씨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고정을 했으니까. 매주 섭외하기가 귀찮았구나. 그냥
고정 박아놓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면. 아, 예, 스토리를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비치 그 소속사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해서 고정으로 꽤 긴 기간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네. 처음에 이제 다비치 고정을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이혜리 씨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죠. 네. 그 소속사에서도 당연히 이혜리 씨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어떤 노래를 주면 좋을까, 이제 고정으로 들어오는 첫 주에. 그러려면은 이 친구가 무대에서 어떻게 노래하는지를 조금 더 많이 봐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딱 그 주에 뮤직뱅크에 다비치가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리허설 할 때 거기 객석에 제가 혼자 그냥 가봤어요. 네. 거기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강민경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솔직히 강민경 씨는 보컬리스트로 인정받기에 너무 예쁜 외모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외모의 노래가 가리는 거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이혜리 씨가 너무나도 독보적으로 노래를 잘하니까 네, 강민경 씨도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민경 씨로 하겠다라고 그쪽 소속사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소속사에서는 살짝 당황해 하면서도 소속사는 알잖아요. 강민경 씨가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러니까 좋아하겠지. 그렇죠. 아, 이거 강민경 씨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민경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르에. 예, 예. 근데 역시나 사람들이 안 눌러. 아무리 잘해도. 네,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안 눌러. 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관객분들도 쟤는 비주얼 담당이니까 노래를 뭐 얼마나 하겠어. 좀 잘하네. 아유, 그래도 뭐 이혜리가 나왔으면 더 잘했을 건데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3주 연속으로 불을 한 번도 못 켰어요. 계속 꺼졌다는 얘기지. 예, 나오면 꺼지고 나오면 꺼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강민경 씨도 지쳐가고 저도 미안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고 김광석 씨 특집이었어요. 그때 강민경 씨가 고른 노래가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너무 좋은 노래지. 편곡 끝나고 노래를 이제 연습실에서 들어보는데 한 부분에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쫙 올라가는 부분에서 눈물이 한 방울 딱 흘려주면 너무 멋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민경이한테 요 부분에서 눈물을 한 방울 흘려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노래가 워낙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서 부르기 때문에 자기가 안 참으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참지 말고 흘려라. 그림 내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네. 그래서 당일이 됐어요. 그날이 김광석 씨 특집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추모 분위기였어요. 다들 이렇게 숙연하고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복받쳐 오르고 가뜩이나 노래가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네. 네. 그래서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살짝 불안한 거죠. 이미 감정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아니나 다를까 저랑 약속한 부분 전에 눈물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저런. 근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제일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뒤쪽에 노래를 거의 망쳤어요. 원래 노래를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가서 네. 딱 정점을 찍고 그 뒤에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 계산은 정점하고 뒤에는 그냥 마지막하게 읊조리면서 끝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올라갈 때부터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노래를 정상적으로 못했어요. 야,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거나 아니면 다들 눈물바다가 되거나. 결론은 그날 강민경 씨가 우승했어요. 그렇다니까. 네. 아무리 경연대회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기술적인 그 승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 표를 얻게 되는 거라. 이건 제 그냥 개인적 쪽인데 불의 명곡을 혼자 나와서 하면서 본인이 노래가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자기 덕분이다. 지난번에 댓글을 한번 보니까 네. 무슨 내용이 90%가 지자랑이냐고. 날카로우시네요. 네. 그래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듣기에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건 저는 칼같이 이걸 꺼내니까 근데 그거 인정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그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혜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잘 알죠. 이제 둘이서 맨날 같이 하다가 혼자 모델을 꾸민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예요. 일단 사람들은 듀엣인데 한 명만 올라서면 한 명이 나왔네라고 느끼지 않고 한 명이 안 나왔네? 라고 먼저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목까지 다 채워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해냈다는 건 그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해준 거 말할 수 있죠. 그 가수들도 노래가 늘잖아요. 늘어요. 네. 얼마 전에 홍경민 씨가 한 2달 전쯤에 저한테 자기 득음했다고. 자, 강민경 씨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제가 한 명 픽해보자면 에일리 씨 어때요? 아우, 또 에일리 씨 할 말 많죠. 에일리. 네. 아름다운 구석 에일리 씨 어때요? 불후의 괴물은 손승연, 대륙의 남자 황치열.
첫 방송 부르의 명곡에서 하게 해주세요. 첫 방이 그래서 부르였어요? 부르에서 가수 한 명 만들어보자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새벽 1시에 신승훈 형님한테 전화가 와요. 새벽 1시에? 네. 후배 가수 한 명을 너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우리나라 소울 R&B의 교과서라고. 이미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쪽에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하루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